안녕하십니까? 활기차고 지혜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날,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멈춤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차게 만들어줄 중요한 정보, 바로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어르신 일자리 제도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작년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부터 일자리의 종류, 그리고 활동비까지 많은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께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놓치기 쉬운 소중한 기회,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어르신의 새로운 출발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제도가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기존의 일자리 수로는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의지를 모두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매년 어르신 일자리 신청 기간이 되면 수많은 분들이 몰려 경쟁률이 치열했고 특히 65세를 간 넘으신 비교적 젊은 어르신들께서는 우리가 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의 큰 틀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3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모집 인원을 크게 확대합니다.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10% 이상 인원을 늘렸으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최소 15% 이상 그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각 지역별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분들께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의 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주로 거리 청소나 환경미화 같은 단순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자리들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보람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바로 디지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혹시 디지털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시나요? 식당이나 관공서의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했던 경험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일자리는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안내 도우미 혹은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도와드리는 역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의 연륜과 친절함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각 기관에서 업무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사전에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을 넘어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세 번째, 활동비가 소폭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보답을 드리고자 활동비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형 일자리 기준으로 월 평균 3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월 32만 원에서 35만 원 선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론 참여 시간이나 일자리 유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시간당 단가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신청하실 때는 단순히 공공형에만 표시하지 마시고 사회 서비스형이나 디지털형에도 함께 지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본인의 적성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이렇게 달라진 일자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신청 기간이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보통 연말인 11월과 12월 단 2달 동안만 신청을 받아 상반기를 놓치면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을 진행하는 곳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상반기에 기회를 놓치셨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을 통해 정확한 모집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두 곳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 그리고 가까운 시니어 클럽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옆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헛걸음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내 주소지에서 이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신청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24 앱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인데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이 시범 지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지켜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정식으로 활동 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사회활동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석입니다. 정해진 활동일에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활동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시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받고 계시는 다른 복지수당이 있다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다른 수당의 경우 일자리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 소득이 크지 않아 대부분 큰 영향은 없지만 만일을 위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 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과연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요? 지금부터는 각 일자리의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입니다. 첫 번째, 공공형 일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동네 공원이나 거리를 깨끗하게 가꾸는 환경정비,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교통안전 지킴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 근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동도 편리합니다. 다만 활동 시간이 비교적 짧고 활동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적다는 점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최근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돕거나 장애인 시설에서 활동 보조를 하거나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는 역할입니다. 공공형보다 활동 시간이 길고 활동비도 더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해야 하며 일부 업무는 간단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이는 시니어 클럽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함께 빵을 만들어 파는 실버 베이커리, 커피를 내리는 실버 카페, 혹은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 유형 중 수익이 가장 높고 성과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규직처럼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적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책임감과 체력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드시나요? 간단한 선택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체력이 조금 약하고 조용히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공공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조금 더 높은 수입을 원하신다면 사회 서비스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은퇴 전의 경험을 살려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시장형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래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신청하러 가시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시면 문제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이전 신고부터 마치셔야 합니다. 둘째, 신분증을 꼭 챙기십시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십시오. 무리해서 힘든 일을 선택하기보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적합한 일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다면 이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덜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사회에 필요한 일원이라는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 시작하고 나서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과 웃음이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빛나는 인생 이막을 힘차게 안녕하십니까? 활기차고 지혜로운 인생 이막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날,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멈춤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차게 만들어줄 중요한 정보, 바로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어르신 일자리 제도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작년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부터 일자리의 종류, 그리고 활동비까지 많은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께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놓치기 쉬운 소중한 기회,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어르신의 새로운 출발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제도가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기존의 일자리 수로는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의지를 모두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매년 어르신 일자리 신청 기간이 되면 수많은 분들이 몰려 경쟁률이 치열했고 특히 65세를 간 넘으신 비교적 젊은 어르신들께서는 우리가 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의 큰 틀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모집 인원을 크게 확대합니다.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10% 이상 인원을 늘렸으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최소 15% 이상 그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각 지역별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분들께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의 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주로 거리 청소나 환경 미화 같은 단순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자리들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보람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바로 디지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혹시 디지털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시나요? 식당이나 관공서의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했던 경험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일자리는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안내 도우미 혹은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도와드리는 역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의 연륜과 친절함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각 기관에서
업무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사전에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을 넘어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세 번째, 활동비가 소폭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보답을 드리고자 활동비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형 일자리 기준으로 월 평균 3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월 32만 원에서 35만 원 선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론 참여 시간이나 일자리 유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시간당 단가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신청하실 때는 단순히 공공형에만 표시하지 마시고 사회 서비스형이나 디지털형에도 함께 지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본인의 적성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이렇게 달라진 일자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신청 기간이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보통 연말인 11월과 12월 단 2달 동안만 신청을 받아 상반기를 놓치면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을 진행하는 곳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상반기에 기회를 놓치셨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을 통해 정확한 모집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두 곳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 그리고 가까운 시니어 클럽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옆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헛걸음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내 주소지에서 이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신청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24 앱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인데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이 시범 지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지켜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정식으로 활동 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사회활동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석입니다. 정해진 활동일에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활동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시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받고 계시는 다른 복지수당이 있다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다른 수당의 경우 일자리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 소득이 크지 않아 대부분 큰 영향은 없지만 만일을 위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 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과연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요? 지금부터는 각 일자리의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입니다. 첫 번째, 공공형 일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동네 공원이나 거리를 깨끗하게 가꾸는 환경정비,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교통안전 지킴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 근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동도 편리합니다. 다만 활동 시간이 비교적 짧고 활동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적다는 점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최근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돕거나 장애인 시설에서 활동 보조를 하거나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는 역할입니다. 공공형보다 활동 시간이 길고 활동비도 더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해야 하며 일부 업무는 간단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이는 시니어 클럽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함께 빵을 만들어 파는 실버 베이커리, 커피를 내리는 실버 카페, 혹은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 유형 중 수익이 가장 높고 성과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규직처럼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적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책임감과 체력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드시나요? 간단한 선택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체력이 조금 약하고 조용히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공공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조금 더 높은 수입을 원하신다면 사회 서비스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은퇴 전의 경험을 살려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시장형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래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신청하러 가시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시면 문제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이전 신고부터 마치셔야 합니다. 둘째, 신분증을 꼭 챙기십시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십시오. 무리해서 힘든 일을 선택하기보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적합한 일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다면 이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덜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사회에 필요한 일원이라는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 시작하고 나서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과 웃음이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빛나는 인생 이막을 힘차게 안녕하십니까? 활기차고 지혜로운 인생 이막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날,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멈춤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차게 만들어줄 중요한 정보, 바로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어르신 일자리 제도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작년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부터 일자리의 종류, 그리고 활동비까지 많은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께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놓치기 쉬운 소중한 기회,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어르신의 새로운 출발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제도가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기존의 일자리 수로는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의지를 모두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매년 어르신 일자리 신청 기간이 되면 수많은 분들이 몰려 경쟁률이 치열했고 특히 65세를 간 넘으신 비교적 젊은 어르신들께서는 우리가 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의 큰 틀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3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모집 인원을 크게 확대합니다.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10% 이상 인원을 늘렸으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최소 15% 이상 그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각 지역별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분들께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의 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주로 거리 청소나 환경 미화 같은 단순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자리들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보람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바로 디지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혹시 디지털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시나요? 식당이나 관공서의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했던 경험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일자리는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안내 도우미 혹은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도와드리는 역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의 연륜과 친절함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각 기관에서 업무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사전에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을 넘어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세 번째, 활동비가 소폭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보답을 드리고자 활동비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형 일자리 기준으로 월 평균 3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월 32만 원에서 35만 원 선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론 참여 시간이나 일자리 유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시간당 단가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신청하실 때는 단순히 공공형에만 표시하지 마시고 사회 서비스형이나 디지털형에도 함께 지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본인의 적성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이렇게 달라진 일자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신청 기간이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보통 연말인 11월과 12월 단 2달 동안만 신청을 받아 상반기를 놓치면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을 진행하는 곳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상반기에 기회를 놓치셨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을 통해 정확한 모집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두 곳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 그리고 가까운 시니어 클럽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옆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헛걸음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내 주소지에서 이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신청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24 앱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인데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이 시범 지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지켜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정식으로 활동 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사회활동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석입니다. 정해진 활동일에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활동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시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받고 계시는 다른 복지수당이 있다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다른 수당의 경우 일자리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 소득이 크지 않아 대부분 큰 영향은 없지만 만일을 위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 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과연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요? 지금부터는 각 일자리의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입니다. 첫 번째, 공공형 일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동네 공원이나 거리를 깨끗하게 가꾸는 환경정비,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교통안전 지킴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 근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동도 편리합니다. 다만 활동 시간이 비교적 짧고 활동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적다는 점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최근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돕거나 장애인 시설에서 활동 보조를 하거나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는 역할입니다. 공공형보다 활동 시간이 길고 활동비도 더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해야 하며 일부 업무는 간단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이는 시니어 클럽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함께 빵을 만들어 파는 실버 베이커리, 커피를 내리는 실버 카페, 혹은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 유형 중 수익이 가장 높고 성과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규직처럼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적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책임감과 체력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드시나요? 간단한 선택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체력이 조금 약하고 조용히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공공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조금 더 높은 수입을 원하신다면 사회 서비스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은퇴 전의 경험을 살려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시장형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래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신청하러 가시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시면 문제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이전 신고부터 마치셔야 합니다. 둘째, 신분증을 꼭 챙기십시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하십시오. 무리해서 힘든 일을 선택하기보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더 적합한 일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되셨다면 이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덜고 무엇보다 나도 아직 사회에 필요한 일원이라는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 시작하고 나서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과 웃음이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빛나는 인생 이막을 힘차게 안녕하십니까? 활기차고 지혜로운 인생 이막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날,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멈춤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차게 만들어줄 중요한 정보, 바로 2025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어르신 일자리 제도에 대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작년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부터 일자리의 종류, 그리고 활동비까지 많은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께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놓치기 쉬운 소중한 기회,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어르신의 새로운 출발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제도가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기존의 일자리 수로는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 의지를 모두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매년 어르신 일자리 신청 기간이 되면 수많은 분들이 몰려 경쟁률이 치열했고 특히 65세를 간 넘으신 비교적 젊은 어르신들께서는 우리가 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의 큰 틀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모집 인원을 크게 확대합니다.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10% 이상 인원을 늘렸으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최소 15% 이상 그 규모가 커질 예정입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각 지역별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분들께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의 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주로 거리 청소나 환경미화 같은 단순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자리들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보람있는 일이지만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바로 디지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혹시 디지털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시나요? 식당이나 관공서의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했던 경험 때문에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일자리는 전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거나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안내 도우미 혹은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것을 도와드리는 역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의 연륜과 친절함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각 기관에서 업무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사전에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다루는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을 넘어 누군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자리들입니다. 세 번째, 활동비가 소폭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보답을 드리고자 활동비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형 일자리 기준으로 월 평균 3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월 32만 원에서 35만 원 선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물론 참여 시간이나 일자리 유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시간당 단가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생활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를 신청하실 때는 단순히 공공형에만 표시하지 마시고 사회 서비스형이나 디지털형에도 함께 지원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본인의 적성에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이렇게 달라진 일자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신청 기간이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보통 연말인 11월과 12월 단 2달 동안만 신청을 받아 상반기를 놓치면 1년을 꼬박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을 진행하는 곳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상반기에 기회를 놓치셨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을 통해 정확한 모집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두 곳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 그리고 가까운 시니어 클럽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옆 동네 주민센터에 가시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년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 헛걸음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내 주소지에서 이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신청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24 앱이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식인데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이 시범 지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지켜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정식으로 활동 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사회활동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석입니다. 정해진 활동일에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활동비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시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받고 계시는 다른 복지수당이 있다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다른 수당의 경우 일자리 활동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 일자리 소득이 크지 않아 대부분 큰 영향은 없지만 만일을 위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 두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일자리 중에서 과연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요? 지금부터는 각 일자리의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입니다. 첫 번째, 공공형 일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유형입니다. 동네 공원이나 거리를 깨끗하게 가꾸는 환경정비,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교통안전 지킴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 근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동도 편리합니다. 다만 활동 시간이 비교적 짧고 활동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조금 적다는 점은 단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최근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돕거나 장애인 시설에서 활동 보조를 하거나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는 역할입니다. 공공형보다 활동 시간이 길고 활동비도 더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는다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해야 하며 일부 업무는 간단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이는 시니어 클럽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함께 빵을 만들어 파는 실버 베이커리, 커피를 내리는 실버 카페, 혹은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 유형 중 수익이 가장 높고 성과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규직처럼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적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책임감과 체력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드시나요? 간단한 선택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체력이 조금 약하고 조용히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공공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조금 더 높은 수입을 원하신다면 사회 서비스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은퇴 전의 경험을 살려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시장형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래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신청하러 가시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시면 문제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등록 이전 신고부터 마치셔야 합니다. 둘째, 신분증을 꼭 챙기십시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